자,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 1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정 기술을 적용한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소외된 90%를 위한 따뜻한 기술, 적정 기술입니다. 자, 일단 적정 기술이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문화,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적정 기술의 기원은 다음과 같아요. 적정 기술이란 196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어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책에서 처음 나온 중간 기술이란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술로 첨단 기술과 토속 기술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가 보이나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고 저 멀리 있는 우물에서 자신의 마을까지 힘들게 물을 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물을 계속 사다 주나요? 혹은 수도시설을 만들어 주나요? 자, 이런 것들은 제작하기가 쉬울까요? 수도시설은? 그리고 망가졌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물을 계속 사다 줄 수 있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간단하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자, 큐 드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렇게 도와줬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원통형의 물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먼 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도 더 많은 양의 물을 더 적은 힘으로 덜 힘들게 옮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자, 이런 것들 큐드럼이라고 하는데 큐드럼은 제작하기도 쉽고 그 다음 현지 사정에 아주 적합하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지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것들처럼 간단한 아이디어로 현지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게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들은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적정 기술의 사례 첫 번째, 항아리 냉장고입니다. 항아리로 냉장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은 간신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채소를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사막 지역에 채소를 냅두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상하겠죠? 그럼 어떻게 채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항아리 냉장고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게 바로 항아리 냉장고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가 크게 두 개가 있고,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가 있고,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 모래로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채소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모래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를 젖은 천으로 덮으면 일주일이면 상할 이 채소들이 3에서 4주까지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 항아리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예요. 자, 간단한 영어입니다. 자, 여기 안쪽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샌드, 모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젖은 천으로 덮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됩니다. 이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돼요. 이런 열들을 어떤 열이라고 하냐면,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이 기화열은 어디서 뺏어가냐면 이 안쪽 항아리에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쪽 항아리에 있는 공간에서는 열을 계속 물한테 뺏기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는 어떠냐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이 열을 주변에서 흡수를 합니다. 이때 안쪽 항아리의 열을 빼앗아 감으로 온도가 낮아져요. 자, 어때요? 이 항아리,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모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작하기도 쉽고 현지 사정에 적합한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적정 기술의 사례 두 번째 페트병 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서 보이는 거 보세요. It's really dark here, even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도 이곳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이거는 필리핀 가정의 내부를 찍은 거예요. 어때요? 낮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둡죠. 그러면 이 낮 동안이라도 밝은 실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페트병으로 전구를 만듭니다. 전기가 없이 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페트병 모양이고 여기 안에서 빛이 막 나고 있죠, 낮에.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페트병 전구의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표백제와 물을 담고 있는 투명한 페트병을 만듭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페트병 안에다가 뭐를 넣냐면 페트병 안에다가 물이랑 그 다음에 표백제를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투명한 페트병에 빛이 닿으면, 빛이 닿죠? 그러면 빛이 굴절되고 내부에서 산란되고 일부는 반사되면서 이 안쪽을 굉장히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페트병 전구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적정 기술의 사례 세 번째 솥캣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런데 이 축구공이 그냥 축구공이 아닙니다. 이 축구공을 뭐라 그러냐면 솥캣볼이라고 해요. 자, 솥캣볼 밤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안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불을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자, 이 솥캣볼 안쪽에는 진동 감지 장치와 발전 장치가 있어요. 결국엔 이런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축구공을 이제 가지고 놀 때 축구공이 계속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가지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밤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의 사례 네 번째, 네팔의 대나무 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2003년도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상 한파로 2천여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의 남부 지역을 한 달째 휩쓸고 있는 40년 만의 한파로 2천여 명의 동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한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하 막 10도, 20도씨가 아니라 5도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남쪽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섭씨 5도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남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따뜻한 곳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집들이 단열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사람들이 자게 되고 그래서 동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의 집을 보게 되면 지붕은 이렇게 양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이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벽을 보게 되면 그냥 나무 사이에 지푸라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열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비가 한번 오면 이 내부가 다 썩기 때문에 다시 다 갈아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어떻게 해줬냐면 이 네팔에 있는 대나무 집을 조금 좋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네팔의 적정 기술 주택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글씨가 깨졌는데 잘 보면, 자, 양철 지붕 사이에 지푸라기 층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열을 효과를 좀 더 높여줬고, 그 다음에 대나무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패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벽체가 단열이 잘 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줘요.
자, 네팔 대나무 집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철 지붕에 지푸라기 층을 넣고 집 외벽을 두껍게 하기 위해 대나무를 2번 덧댄 더블 패널을 사용하여 무엇을 높였냐면 결국 목적은 이렇게 단열을 높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어때요? 여태까지 봤던 이 4가지 사례 다 어때요? 제작하기 쉽고 현지 사정에도 굉장히 적합하죠. 이 네팔에서도 이제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게 됐나요? 자,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정 기술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학탐구 실험 12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플레이 펌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에서 놀면서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플레이 펌프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손잡이를 잡고 아이들이 막 빙글빙글 돌게 되면 이게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펌프의 과학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이 회전 기구를 돌립니다. 그럼 펌프가 작동하고 지하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래서 물탱크에 저장을 하고 펌프 반대편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플레이 펌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마을에 사는 아이들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밖에 나와 놀지 않아요. 그 다음 펌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개발자가 플레이 펌프를 고안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플레이 펌프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고치기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왜 실패했냐면 제작자의 입장만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플레이 펌프는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작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그 다음 현지 사정에 적합해야 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 장치보다 성능이 좋아야 하고 기존 장치보다 비용이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며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아야 해요. 그 다음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현지의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역 주민이 협동하도록 만들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적정 기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이 적정 기술이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의 조건에 기술적 해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적 해법을 주는 기술이 바로 적정 기술이에요. 자, 이제 적정 기술 실험 수행평가인 종이컵 현미경 만들기 혹은 물방울 현미경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학실에 있는 현미경의 구조인데 다른 건 다 안 봐도 되고 요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세포가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대표적으로 세포라고 할게요. 자, 이 세포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단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겠죠. 자, 그래서 빛이 이 세포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과된 빛이 결국엔 요 확대시키는 볼록 렌즈를 거쳐서 확대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볼 거예요. 일단은 빛이 이 세포를 통과하고 이 세포를 통과한 빛이 볼록 렌즈에 의해서 확대가 됩니다. 이 확대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이컵으로 이 현미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에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종이컵 현미경입니다. 종이컵이 2개가 필요합니다. 얘가 1번 종이컵,
그 다음에 얘가 2번 종이컵이에요. 자, 첫 번째 종이컵은 어떻게 해주냐면, 자, 첫 번째 종이컵을 뒤집어 가지고 바닥면을 정사각형으로 자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약 1cm 정도로 자르면 돼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종이컵 양쪽에 고무줄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줍니다. 됐나요? 결국엔 이 구멍이 빛을 통과시켜 줄 거고, 여기에 있는 고무줄이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이 세포가 올려져 있는 이 프레파라트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컵으로 뭘 해주냐면, 자, 바닥면을 뒤집어 가지고 송곳으로 구멍 하나를 뚫어줍니다. 이때 구멍을 뚫을 때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두꺼운 볼펜 촉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살짝 뚫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면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양쪽 똑같이 잘라줘가지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잘려져 있는 모습을 하면 돼요. 자, 이러면 제작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종이컵 있죠?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양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구멍으로 통과시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는 뭘 해주냐면 투명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정사각형 위에는. 투명 스티커니까 빛이 통과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 우리가 관찰할 세포가 있는 프레파라트를 올려줍니다. 됐나요? 올려줄 때 뭘로 고정을 해주냐면 이렇게 고무줄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덮어주냐면 이 두 번째 종이컵을 여기에다가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옆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종이컵, 두 번째 종이컵, 이 덮은 종이컵을 위아래로 움직여도 이 옆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 프레파라트 유리에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종이컵 위에 준비된 프레파라트를 올려놓고 양쪽에 고무줄로 프레파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종이컵을 위에 씌웁니다. 됐나요?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여기 구멍을 뚫은 데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물 방울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볼록 렌즈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물방울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은 뭘로 맞추냐면 이 두 번째 종이컵을 위아래 왔다 갔다 이렇게 씌워진 종이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 이 세포가 확대돼서 보일 거예요. 자, 완성된 모습은 이거와 같습니다. 자, 얘는 이 투명 종이컵 하나 썼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이 구멍에다 여러분들이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물방울 현미경 혹은 종이컵 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이컵 현미경의 물방울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여 상을 확대시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최대 100배까지 확대돼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컵 현미경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 과학실에 있는 현미경 적당한 가격대인데 그게 얼마냐면 하나당 80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하나당. 됐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 현미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어떤 병의 진단을 내려야 할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우리가 현미경으로 무언가 관찰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70만원, 100만원짜리 현미경을 사다 주는 것보다 이렇게 현미경을 제작하게 해주면 어때요? 이 적은 돈으로 쉽게 이 질병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 원충까지도 때로는 관찰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통해서 이 적정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